내년에도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아무래도 성과가 날 만한 괜찮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은 사실 요즘에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네. 이제 코로나 때 막 시작하시고 이런 경험이 너무 낯설고 처음이라 두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투자한 투자자로서 이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드리면 예. 그래야지 안 나가실 거예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경우를 똑같이 겪어요. 거의 모든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네. 장이 좋을 때 일단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면 나에게 어떤 수익의 기회가 내가 주식시장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보일 정도면 강세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에 주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강세장은 결국 약세장을 동반을 해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강세장도 세게 왔고 네. 약세장도 세게 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좀 공포심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손실 폭이 좀 큰 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개별 종목에서 네. 주식을 망쳤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이너스 3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본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약세장이 끝나고 다음에라도 돈을 꾸준히 벌어갈 수 있으려면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걸 내가 잘못했는지 네. 반성을 하고 네. 어떤 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지 공부를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지난번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고 네. 지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네. 주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회의감을 느끼고 네. 도망가시는 거 맞아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는 하고 네. 잘못된 거는 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서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도망가 버리고 회피를 하면은 네. 배울 수가 없다. 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스텝을 꼬아놨을 때 문제가 뭐냐면 네. 다음번에 또 다시 강세장이 와서 사람들이 막 돈 벌었다 이렇게 할 때 음. 뒤늦은 타이밍에 또 기웃거리게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스텝이 잘못 꼬여서 그때 들어갔다가 또 안 좋을 때 도망가고 이거를 평생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진짜요? 왜 예전에 저희 뭐 집안 어른들 중에서 아. 잘 연락 안 되는 뭐 막내 삼촌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항상 그런 패턴으로 주식을 하셨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자체의 경력은 뭐 10년, 20년이 넘어가더라도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럴수록 엉덩이 무겁게 해서 네. 이제 기다려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주식 투자를 잘못했다의 기준이 마이너스 30%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네. 그 만든 숫자인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 손실을 봤다. 네. 그러면은 아마 본전을 찾기 위해서 14%인가? 뭐 그 정도의 수익을 내면 될 거예요. 그 손실률과 수익률이 항상 조금 더 빡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났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를 본전을 찾기 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야 그렇죠. 되거든요. 2배 수익을 내야 되고. 근데 마이너스 30%라고 했을 때 네. 마이너스 30%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요구 수익률이 43%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내가 1년에 40%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나? 어렵죠. 그걸 돌이켜 봤을 때는 정말 어렵다는 거를 느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이 네.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봤다. 그러면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한 번에 만회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한 번에 만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망쳤다. 라고 인정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43% 정도의 수익률을 네. 일반적인 투자자가 거두긴 너무 어려운데 네. 30% 손실이 나면 그걸 거둬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네. 이렇게. 걷어도 본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고쳐야 된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꼭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으로 네. 소문난 잔치집 이야기를 항상 들어요. 어떤 얘기죠? 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 뭐 그런 속담 네.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항상 비슷했어요. 음.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은 소문난 잔치집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소문날 잔치집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순간 네. 그쪽으로 진입하는 건 늦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올해 들어서 큰 손실을 낸 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했나라고 돌이켜보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쯤부터 해서 제일 유망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미 주가가 한참 올라있는 그러니까 소문이 나 있는 잔치집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에 따라서 약세장이 오면은 뭐 그 마이너스 10% 20% 손실은 필연적으로 겪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30% 이상의 좀 회복하기 쉽지 않은 큰 손실을 내지 않으려면은 네. 일단은 소문난 잔치집은 한번 마음을 접고 가시는 거, 한번 절제를 하시는 거. 그게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 중요하게 바꿔야 되는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영상 중에 하나를 작년에 카땡 주식을 네. 이제 15만 원 간다 막 이런 얘기 한참 나왔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니라고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댓글로 융단 폭격을 맞았습니다. 이 회사의 그 장래성, 가능성을 얼마인지 너는 아느냐 이런 댓글들이 주로 달리잖아요. 그때가 한참 소문난 잔치집이었고 네, 지금 이제 주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물론 거기서 더 오르는 주식도 분명히 있죠. 더 오르는 것도 있는데 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섹터가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거의 한 80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서 2년 연속으로 성장을 한 섹터가 몇 개나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초보 투자자인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을지 그 확률도 생각해 보면은 올해 가장 성과가 좋았던 섹터가 걔네가 내년에도 똑같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게 네. 얼마나 확률이 낮은 행동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시면은 지금 어찌됐든 내년에도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년에 아무래도 성과가 날 만한 괜찮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은 올해에는 정말 안 좋았던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찾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올 초였나요? 원래 이제 시멘트가 사양산업 뭐 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또 네. 시멘트 관련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네. 항상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에서 그렇죠. 새로운 기회가 나오고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약간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의 전망들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시즌이잖아요. 연말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러면은 내년에도 쉽지 않다. 횡보장, 약세장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횡보장만 되어도 좋은 전망인 것 같아요. 네. 약세장을 대부분 전망을 하시는데 적어도 오르지 않는 좋은 장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네. 약세장 아니면 횡보장일 테니까 이 각각의 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충분히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던 혹은 충분한 공부가 쌓이지 않았던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이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교체 매매를 하라는 어떤 고수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어. 그런데 교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교체 매매를 해야지 여기서 회복을 할 수 있다, 만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매매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또 다른 어떤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네. 그 갈아타려고 하는 주식이 이미 상당히 온라인 상태에서 단기 고점을 찍는 상태에서 그걸 갈아탔다. 그럼 거기서 또 손실이 나요. 그럼 이제 환승의 환승을 잘못된 환승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강세장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교체 매매는 중요한 숙제이자 반드시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어떤 투자에서의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세장의 경우에는 네. 교체 매매 자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다 같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다른데 교체 매매를 해서 옮겨 탔다고 할지언정 또 떨어질 거예요. 그 그게 뭐 최근 들어선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올 초부터 해가지고 거의 9월 말까지 계속 이어졌던 맞아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약세장이라고 하면은 교체 매매는 일단 고려하지 마시고 네. 교체 매매를 할 후보는 찾아두시면 좋죠. 아, 네. 만약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횡보장으로 넘어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횡보장의 가장 큰 특징이 네. 순환매장세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애들이 막 올랐다가 하지만 투자 센티멘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막 계속해서 뚫고 막 그 하늘로 가진 않아요. 네.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다른 지금보다 더 싼 조금 오를 만한 여지가 있는 섹터들로 오르러 옮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초보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가만히 앉아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 종목들의 차례가 와요. 근데 내 종목의 차례를 못 기다리고 딴 데로 가요. 아,
그리고 거기서 또 고점을 따라 샀다가 네. 또 다른 손실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체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네. 하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죠? 먼저 첫 번째는 교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잠재적으로 골라놓은 후보군이 네. 후보 종목들이 최소 10개 이상 있어야 된다. 아, 그 최소 10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을 때 음. 교체 매매라고 하는 행동을 고려한다. 아,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걸 갈아타야 돼 그러고 했다가는 절대로 좋은 결과 안 나요. 그쵸. 하지 마세요. 내가 팔면 올라요. 네, 팔면은 내가 팔았는데 오를 때 그 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 아픔은 나를 2번 죽이게 돼요. 더 힘들어요, 그게. 네. 네. 그냥 차라리 내 종목이 차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데 네. 굳이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면 어떤 잠재적인 후보군을 최소 10개 이상 공부를 해놓고 걔네 중에서 그런 그 잠재 후보군들도 내 종목만큼이나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초토화된 상태에서 싫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찾으면 좋고 네. 그렇지만 내 종목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업황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더 회복이 빠를 것 같은 그런 거를 찾아서 가는 게 교체 매매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론적인 걸 떠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계좌 관리를 위해서 교체 매매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업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향후 몇 년 동안의 업황도 확신을 못 하겠고 또는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 최근에 뭐 레고랜드나 흥국생명이었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부채 리스크 이런 것들도 점점 갑자기 이제 금융 위기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라든지 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네. 이자 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데 네. 그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커지는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을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네.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이 종목의 비중을 덜어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거의 몰빵돼 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맞죠.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두 종목에 이렇게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네. 이 종목이 뭐 회복돼서 올라도 좋긴 하겠지만 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더 떨어지거나 다른 종목들이 다 회복되는데 내 종목만 안 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어떤 추가적인 고통을 방지를 하려면 네.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면서 음. 편중되어 있는 비중을 비분산시킬 필요는 있겠죠. 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네. 이제 교체 매매를 접근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네.